이걸 이제 논하게 되면 홍다청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일단은 뭐 당장 오늘 중화권 증시엔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라고 봤을 때 이 청산 영향에서 조금 하락했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고 그래도 이미 예상된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은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의견도 존재하는 것 네. 같고요. 어느 정도로 이제 증시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할지 이것부터 질문을 시작해 우선 보겠습니다. 금융시장의 영향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콩콩 H에 상장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H 지수는 올랐을 겁니다. 오늘 중국이 많이 거의 다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은 다시 좀 해가지고 이제 막판에 많이 밀렸더라고요. 예, 막판에 제가 못 보고 와서 네. 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근데 뭐 그렇습니다. 네. 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시장에서 헝다와 관련해서는 사실 금융시장의 영향과 아니면 경제에 대한 영향을 좀 분리해서 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강한데요. 이미 아시겠지만 2021년도에 이미 채무불이행을 하기 시작을 했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오늘 이제 홍콩의 법원에서 그런 어떤 청산 결정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 자체가 현재 금융시장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첫 번째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이 아니다라는 게 첫 번째겠죠. 네. 당연히 이 회사 망할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새로운 사실은 아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관련 기업과 관련해서 파생 상품이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과 연관된 파생 상품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글로벌 시장의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중국 금융시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이 한국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면 오늘 외국인이 사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외국인이 대거 매도를 해야 됐을 텐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점에서 놓고 본다라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현재 홍콩에서 파산 법원에서 그런 결정을 한 걸 중국 법원에서도 요거를 그 결정을 받아들여야 사실은 청산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고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어떤 헝다와 관련된 자산은 중국 본토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이런 어떤 법이 생기고 나서 둘이 협의를 하자라는 법이 생기고 나서 실제 이게 중국 정부가 받아들인 적은 한 5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 현지에서는 현재 홍콩 법원의 결정을 중국 법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예요. 그럼 이번에도 가능성이 낮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봐야 되는 게 거기에 대한 충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인데 잘 아시다시피 현재 중국 내에서 헝다가 짓고 있는 부동산 관련 사업장이 1200곳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돼 있고요. 이것들이 다 지어지지 않는다라면 헝다가 없어지지 않고를 떠나서 사실 중국 인민들이 거기죠. 중국 정부에 대한 어떤 불신이 굉장히 커질 수 있고 사회 문제가 생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일단은 중국 내부에서는 이번에 있었던 홍콩의 결정을 중국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일단은 기본적인 어떤 생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당연히 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려를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러나 금융시장의 영향 또는 뭔가 글로벌 시장의 파급 효과와 관련해서는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헝다가 이제 사람들이 청산이라고 하니까 짓고 있는 건물들을 갑자기 다 중간에 팔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 중국이 청산을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유형 자산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채권자가 있을 거잖아요. 채권자는 이런 사람들한테만 미안하지만 당신이 받을 돈이 100원이면 5원만 줄게. 이런 식으로 하고 인민들한테는 집 지어주고 이거는 문제 없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면 어떨까요, 영향이? 지금 현재는 큰 방향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에는 그러니까 경제는 괜찮은데 금융시장을 앞으로 그러면 중국을 막 너무 싫어하지 않을 거야. 안 망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일반적인 파산까지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시간을 많이 끌 거라는 게 중론이고요. 참고로 이 기업과 관련해서 중국 정부에서도 사실 헝다와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손을 봐야 되겠다라는 의지들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이게 단순히 부동산만의 문제만 아니었었고 정치적인 결정도 상당 부분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헝다의 슈자인 회장 같은 경우는 흔히 얘기하는 전 정권이죠. 그렇죠? 현재 있는 시진핑 주석이 아니라 후진타오 주석이 있었을 때 사실 그쪽과 연관이 많이 돼 있었다는 점에서도 사실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부분은 벽개원을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 보통 비구이 위안
위안이라고 홍다 기억나시죠? 다음에 나오는 예. 회사죠. 네. 사실 이제 규모로만 보면 홍다보다는 비구 위안이 훨씬 더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 비구 위안이 나왔던 구조조정 계획안이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중국 정부가 이와 관련해서 지금 뭐 최근에 중국 증시와 관련해서 2조 위안의 사실 뭐 부양책도 내놓고 여러 가지를 내놓고 있는데 이런 부양책이 완전히 무효화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당장 내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최소한 뭔가 자기들이 부양책을 굉장히 크게 쓰고 있고 현 수준에서는 그렇게 써야 될 정도로 굉장히 사태가 위급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거기다 또 더 큰 상처를 줘서 기존에 있었던 모든 정책을 무효화시키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사실 시간을 두고 홍다는 굉장히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로 뭐 완전히 뭐 파산 신청을 해서 뭔가 이제 그렇게 가는 그림은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현재 중국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예. 예. 좀 긍정적으로 그러면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면 중국이 여러 가지 부양책을 쓰고 올해 재정 정책을 많이 쓰겠다라는 기대가 있잖아요. 아직 아무도 예. 안 믿고 예. 있지만 그러면 전 SVB 파산 사태랑 되게 이게 겹친다라고 보는 게 채권자나 주주나 이런 사람들은 돈을 다 잃어도 좋은데 예를 들어 SVB도 그랬던 거잖아요. 경영진, 주주, 채권자 돈 다 잃고 돈을 맡긴 예금주들은 우리가 지켜줄게. 이래서 이제 넘어갔던 건데 네. 여기도 이 직접 아파트를 산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다른 방법으로 해주고 금융권에서 니네가 피해를 다 봐라. 그러면서 이제 재정 정책과 유동 정책을 쓰면서 정말로 이제 미국이 금리 내릴 때 같이 쓰면서 하려는 게 아닐까라고 좀 긍정적으로 살펴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그게 보세요? 긍정적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금융권 예, 왜냐면 예. 유동성이 들어가는 걸로 생각한다면 이미 예. 대부분의 그 아시겠지만 금융권들 같은 경우 홍다한테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금융권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미. 정부의 의지를 놓고 보면 다른 기업과는 다르게 이 기업은 사실상 찍혔다라고 이제 봐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일정 수준 금융사들이 여기에 대한 대비는 전 충분히 했다라고 오래됐으니까.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예, 벌써 이게 2021년도부터 시작된 거니까 2년 반 된 것 예, 같아요, 2년 반 거의. 이상 됐었고 뭐 그것과 관련해서도 이미 뭐 홍콩에서도 뭐 이제 업체가 그죠? 그 관련해서 소송 걸었다가 그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죠? 네. 결국 못 받으니까. 그래서 뭐 앞서 말씀 주신 뭐 사실 그 채권자들한테 뭐 니들이 감내해라라는 건 사실은 어느 정도 채권자들도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뭐 추가적으로 논의하는 건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사실은 이게 최선의 상황은 뭘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고 또 반대로 최악으로 가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될까를 또 이제 떠올려 보면서 대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희망적인 부분을 질문을 주셨으니까 좀 부정적으로 이게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 홍다 상황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연쇄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까지 저희가 가정하고 좀 들여다봐야 사실,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중국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정부가 관리 가능한지 안 한지 이것부터 판단을 해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현 수준에서 이 위기를 위해서 뭐 뭔가 홍다에 대해서 막 부정적으로 해서 완전히 뭐 청산 절차를 뭐 밟고 막 이런 식으로 간다라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관리 가능한 게 아니라 사실은 관리를 안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자본주의식으로 야, 이 기업은 민간 기업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라는 거는 사실 우리의 생각인 거지 중국의 생각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중국의 의지가 어떤 건지 우리는 일단 확인을 했고 전체적으로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홍다에 대한 처리는 아주 긴 시간을 두고 굉장히 시장에서 차근차근 이렇게 녹여나가는 어떤 상황으로 되겠죠.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당장 무슨 문제가 생기진 않겠지만 중국 경제가 올라올 때마다 발목을 잡을 만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면 요것 때문에 발목이 잡히고 어느 정도는 요것도 발목이 잡히고 그 정도로 제가 볼 때는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뭔가 중국 정부가 오판을 해서 저렇게 할 거다. 이미 그 수준은 지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최악의 가정 요거는 지금 제가 볼 때 넘겨짓기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걸 나쁘게 보는 분들은 이렇게도 보시더라고요. 이게 홍다가 망한 건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청산이 아니라 건물 짓고 다시 시장이 좋아지면 건물 좀 팔고 이러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가는 거였는데 어쨌든 이런 뉴스가 나오고 나니까 그렇잖아도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에서 돈을 빼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나가는 걸 가속화하는 이벤트 정도로 이게 만약에 되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이거에 그러니까 대해서 더 어떻게 하면 보세요? 안 되는 거죠. 그걸 뻔히 알고 있는 중국이 과연 그걸 용인을 할까요? 그렇잖아도 어떻게 하면 지금 뭐 공매도도 금지하고 뭐 비슷하게 중국 가고 같은 있어요, 경우는 지금? 예. 공매도만 금지하는 게 아니라 기관들 뭐 매도도 못하게 하고 대주주도 못 팔게 하고 막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80년대 예. 같더라고요, 지금. 뭐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들 막 들고 나가라 이런 정책을 쓸 가능성이 있을까요? 상식적으로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 그리고 최근에 지난해 내내 외국인들이 많이 빠져나간 건 사실인데 네. 채권 시장에서 4개월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래서 많이 나간 건 사실인데 최근에 나가는 게 조금 진정되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지금 말씀을 주셨지만 제일 중요한 시그널은 그런 것 같아요. 현재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반응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럼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외국인들이 더 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중국이란 나라가 향후에도 투자하는데 좋은 곳이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신뢰를 줘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기에서 사실 신뢰를 잃어버릴 만한 짓을 하진 않지 않을까.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시진핑 주석이 이전과는 다르게 증권거래소를 상하이 그쵸? 몇 번이나 그렇죠. 방문을 했잖아요. 아주 이례적이거든요. 그만큼 증시를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 거기다 찬물을 뿌릴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최근에 일관되게 정책을 쓰는 걸 보아하면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의지 또 증시를 부양하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그 강하다는 표현을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물론 아직까지도 현재 중국이 쓴 정책이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만 최근에 나왔었던 지준율 인하라든가 또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 2조 위안의 증시 부양책 이런 것들을 보면 중국이 예전에 하지 않던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예상하지 않던 시기에 나왔다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예상보다는 조금 규모가 컸다라는 거. 그동안 시장이 중국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네가 내는 부양책은 알겠는데 그 시장의 함량이 미달해. 내가 생각하는 기대만큼은 아니야였는데 최소한 이 두 개만큼은 시장 기대치를 넘어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현재 두 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추가적으로 뭔가 경기 부양책이 더 나와야 되는 수순이 있는 거고 아마 그거는 우리 그 한 의원님도 말씀을 주셨고 저도 여러 차례 우리 연합에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에 사실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쓸 수 있는 환경이 좋아진다는 건 분명하거든요. 왜냐하면 미중 간의 금리 차가 벌어지지 않으니까. 사실 왜냐하면 현 상황에서는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는데 중국이 훨씬 더 강한 유동성 부양책을 쓰고 통화 부양책을 쓰게 되면 미중 간의 금리 차가 더 벌어져서 사실 정책 여부와 상관없이 외자가 이탈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현재 중국이 쓰고 있는 정책이 또는 우려가 어떻게 되느냐는 사실 환율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달러당 환율이 지금 여러분도 아마 7.1 정도 오늘 아마 제가 볼 때 나올 때 보고 왔는데 이전에 직전 저점이 7.3 정도였었거든요. 그 수준만 넘는 중국화가 약세인 게 위안이 중국 약세 위안화 저점이. 약세인 경우 네. 그래서 7.3 정도만 다시 돌파하지 않는다라면 뭔가 최악은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오다 보니까 환율을 살펴보니까 현 수준에서는 조금 그래도 뭐 안정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위안화가 약세로 가고 있지는 않았다라는 점을 놓고 보면 외국인들이 더 많이 이탈하는 것 같지도 않고 현재 있는 헝다 사태와 관련해서 외국인의 우려도 어떤 방향으로 할지 중국 정부의 의중을 알고 있으니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지 않는 거 아닌가라고 사실 유출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중국에서 처한 상황들을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중국에서 처한 상황을 두고 이제 저희 인포맥스 라이브에서도 좀 다뤘던 내용인데 4D라고 해서 이제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이런 재앙에 직면을 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데프트 부채가 있고 디플레이션이 있고 디리스킹 위험 제거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데모크래픽스 인구 감소 문제 이런 부분에 직면해 있다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헝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발목 잡는 지뢰 같은 게 중간중간 있는 상황에서 이걸 중국이 잘 다뤄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현재는 믿어야 되겠죠. 사실 중국이 잘못됐을 경우 중국만 문제가 될까요? 글로벌이 제가 볼 땐 다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미국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중국이라는 시장을 미국도 현재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사실 테슬라 제일 많이 팔리는 데도 중국인 거고 네. 애플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데 중국인 건데 시장으로서의 역할도 여전히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전반적으로 소비가 정말 크게 위축되고 뭐 지금 잘 안 팔리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현 수준보다도 훨씬 더 급도로 판매가 이렇게 저하되고 그런다고 본다라면 사실 미국 기업이라 무사하다라는 게 더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글로벌 시장으로 미치는 영향이 파급 효과가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어쨌든 중국 정부가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어차피 일당의 공산당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정부가 처리, 관리 가능하느냐 여부를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고 쉽지만은 않지만 쉬운 길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볼 때는 뭔가 생각하는 위험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 인구 감소를 굳이 지금 여기에 붙이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점진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왜냐면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먼저 망해야죠. 그렇죠? 한국이 더 제일 많이 줄 텐데. 그렇죠. 근데 당장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지 않습니까? 미래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런 점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국장이 오늘 조금 사실 많이 빠지긴 했고 어제 심천도 좀 빠졌어요. 보니까 어제 심천은 신재생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빠지고 물론 이제 신재생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고 오늘은 보니까 중국의 반도체 파운드리 관련 종목들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것도 뭐 파운드리 가격이 내려간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그 전에는 미국에서 바이오 규제한다고 그래서 많이 빠졌거든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바이오가 올랐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삼성바이오가 오른 것도 그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주가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다른 이슈가 있는 과정에서 헝다가 터지다 보니까 걱정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맞습니다. 별개로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식으로 여쭤봤어요. 사실 뭐 홍대라는 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거기에 이제 그렇죠? 홍대당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떻게 보면 심리에 영향을 줬다라고 좀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고 결국에 저는 그래서 올해 어떤 식으로든 중국이 부양책을 크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고 상식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놓고 보면 중국 경제는 우리 표현으로 하면 중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큰 상처를 입은 거죠. 큰 상처를 입었을 때 그 큰 상처를 입은 어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부양책을 쓰느냐, 또 얼마나 시장에 강력한 부양책을 쓰느냐. 그럼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중국 정부가 부채가 많습니다. 그래서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일단 빚은요. 더 벌어야 갚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가만히 있어서 지금도 빚이 많은데 앞으로도 더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게 더 큰 문제가 아닐까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국가 같은 경우는 개인하고 달라서 뭔가 경제가 대단히 어려울 때는 부채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채를 갚을 수 있을 만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부양책을 과감하게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메나 사태라고 해서 메나 사태라네 우리가 아는 피그스 사태라고 그래서 그리스를 비롯해서 유럽 재정위기 남유럽 재정위기가 있었던 거 알았는데 네.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에 그리스 보고 독일이 니네 허리띠 졸라매 했었던데 어땠나요? 부작용만 있었지 결국은 빚을 못 갚았거든요. 네. 결국 이 허리띠를 풀려놓고 그럼 돈 한번 열심히 벌어봐 라고 하면서 사실 위기가 많이 완화됐다라는 점들을 기억을 해본다라면 부채가 많으니까 정책을 못 쓴다가 아니라 어느 시점에 어떤 정책을 강하게 써야 될지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중국이 할 거냐 안 할 거가 아니라 안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건 상식적인 부분이네. 언젠지기가 모르지만 하긴 한다. 예, 그렇습니다. 강도도 세게 할 수 있다고 믿으시는 거죠. 그렇죠. 안 하면 안 좋으니까. 안 하면 그렇죠? 안 좋을 거고 중국 경기가 뭐 회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생각한 기대 수준까지 못 올라올 게 보이니 이걸 뭐 우리가 그냥 찔끔찔끔의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저는 결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이 이러다가 34년 간 거거든요. 네. 사실 일본이 1990년대에 와르르 경제가 무너지면서 모든 정책과 관련해서 찔끔찔끔 썼다가 즉 시장이 원하는 것보다 속도도 느렸고 또 정책의 강도도 낮으면서 잃어버린 10년이 됐었고 그 뒤로도 정책의 강도가 여전히 낮으면서 사실 30년 동안 왔었던 그런 실패의 경험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에 반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008년도에 미국 금융위기 있었을 때 벤 버냉키 의장이 일본의 사례를 들어서 일본이 저렇게 망가진 건 경제가 되게 어려운데 경기 부양책이 함량 미달이었고 그리고 너무나 신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논문을 썼었고요.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엄청난 경기 부양책을 시장이 원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써서 사실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잖아요. 저는 중국도 이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이걸 알고 있다라면 일본이 30년 동안 겪었었던 그 사례를 알고 있었더라면 또
미국이란 국가가 2008년에 금융위기를 빠르게 탈출할 수 있는 배경을 알고 있었더라면 중국이 이미 그와 다르지 않다라고 볼 때 뭐가 정책을 미진하게 쓰거나 네. 또는 그렇죠 한명 비단의 정책을 쓰는 거는 제가 볼 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뭔가 새로운 결단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와 네. 본다면 이제 최근에 홍콩 H 지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민하게 이제 시청자분들도 요즘에 많이 뉴스를 보고 계실 텐데 이게 헝다발로 인해서 추가 하락 가능성까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상반기 원금 손실이 이렇게 예상보다 더욱 커진다라고 하면 우리 국내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국내 시장에 영향은 없을까라는 질문도 좀 더 자세히 한번 답변 들어보고 싶거든요. 사실 ELS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뭐 ELS는 정말 안타까운 이렇게 그렇죠 상황이 이렇게 되어간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홍콩 쪽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 반등을 해서 우리 입장에서 뭐 올라오진 않더라도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기폭제는 사실 미국에 달려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홍콩이라는 시장 자체가 사실 그 중국 경제와 연동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환율 자체가 달러하고 패거지가 됐다라는 것도 문제가 많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홍콩 경제가 어렵다. 만약에 이렇게 된 금융시장이 어려우면 사실은 뭐 금리도 많이 낮추고 통화 가치도 낮추면서 전체적으로 사실 경제를 부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중국 같은 홍콩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달러하고 패거제가 돼 있었고 또 중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 달러는 엄청 강했잖아요. 사실 이걸 유지하면서 사실 중국 홍콩 경제가 더 많이 망가진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국 경제가 좋아진다라는 걸 가정하지 말고 그렇죠? 중국은 우리가 알 수 없으니 가정하지 말고 사실 미국이 금리만 내려서 현 수준보다 달러가 더 가치가 낮아질 수만 있다라고만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홍콩 관련 이렇게 지수는 현 수준보다는 보다 그래도 나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3월이나 5월 정도가 기점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제 그때까지 잘 버틸 수 있을 거냐. 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홍콩은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원래 홍콩은 지금 얘기하신 게 너무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여서 항상 네. 그렇게 보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그 홍콩의 국가안전법인가가 생겨가지고 옛날에는 홍콩은 그래도 중국은 아니라고 사람들이 믿었었는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홍콩도 중국의 한 성처럼 됐다. 그래서 옛날과는 다른 메커니즘으로 돌아갈 거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내려도 안 된다. 중국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 경제에 영향은 받는 거죠. 네. 그러나 환율 영향은 또 다른 거죠. 근데 이게 옛날엔 그랬었는데 이제 워낙 이제 중국의 그냥 한 부속 도서처럼 돼버려서 이쪽 영향이 훨씬 크다. 이런 그래서 제가 의견.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경제는 일단은 논외로하고 지금 말씀을 네. 드렸던 거고요. 네. 당연히 그 환율 때문에 추세가 전환되지는 않겠죠. 그렇죠? 추세가 전환돼서 마구마구 올라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ELS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피해를 좀 덜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는 정도 네. 그런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미 말씀은 잘 주셨지만 홍콩이 제가 보더라도 옛날의 홍콩이 아니다라는 건 이미 분명히 알고 있는 거고 몇 년 됐죠, 그게. 예.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반간첩법 이런 게 사실 중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는 저는 않는다라고 봐요. 네. 중국이라는 국가가 정책을 국가적으로도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쨌든 간에 미중 갈등이 많이 완화되고 또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와서 정말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어떻게 보면 회복이 되게 빠를 수 있는 거잖아요. 중국이 내수만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다? 뭐 나중에 그럴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지금 당장은 어렵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뭐 홍콩도 같이 연관해서 사실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제한적일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인지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